유경수 여사야말로 국민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만 골라서 한 가장 정치적인 사람이었다. 어떤 작가가 이렇게 유경수 여사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주 전국이 어지러운데요. 유경수 여사의 그런 모습에서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기획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유경수 여사의 리더십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저희들이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누군가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내조의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내조의 역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척하면 딱, 이런 제목인데요. 자, 이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네. 누가 해주실래요? 네, 유경수 여사가 이 1974년의 일화인데요. 유경수 여사가 서울신문의 송정숙 기자라는 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밖에서 송정숙 기자는 못 들었는데 밖에서 인기척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경수 여사가 잠깐 저분 좀 모셔올까요? 라고 말을 건넸는데 들어온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럼 밖에 네. 누가 걸어가고 있는 소리가 들렸겠네요. 그러니까 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막 지나가던 순간이었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 와서 박 대통령 같았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데 그 송정숙 기자가 참 많이 놀랐다고 그런 회고담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척하면 딱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그럼 리더십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텐데 리더십 얘기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솔선수범 이런 얘기인데요. 아마 직접 본인이 남을 시키지 않고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앞서서 뭔가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1968년에 전남에서는 굉장히 가뭄이 있었고요. 서울에는 또 엄청난 폭우가 있었습니다. 예. 이때 그 1968년에 서울 반포에 있는 잠원동의 150가구 정도가 물에 잠겼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반포대교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배를 타지 않으면 반포로 강북에서 넘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예. 그런데 이 폭우로 마치 바다와 같이 변한 한강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를 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뱃사공에게 아주 어렵게 건너가서 그 수재민들에게 의약품을 건넵니다. 네, 그 의약품을 건넨 건요, 신문 보도가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이런 예. 소식을 듣고 의약품을 싣고 그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서 그 반포의 이재민들에게 의약품을 지급을 한 거죠. 이걸 보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독재, 유신,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만 유경수 여사의 그 솔선수범, 자애로움,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눈물을 흘렸다는 그 일화가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직접 현장을 나가는 게 사실 영부인으로서 쉽지 않은 일인데 다른 곳들도 현장을 좀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68년 서울은 엄청난 수해가 있었는데요. 전남은 또 반면에 비 한 방울이 오지 않은 유례가 없는 가뭄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 가장 심한 지역이 전남 나주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주 그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정말 양수기를 아무리 돌려도 그 물이 나오지 않는, 네, 바로 저 장면인데요. 예. 네, 현장에 도착한 유경수 여사가 발로 아무리 펌프를 밟아도 양수기가 작동을 안 차 그냥 양수기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예. 겁니다. 네, 그 당시에 거기 뭐- 있던 사람들이 같이 따라 울었다고 합니다. 예. 가뭄 때문에 뭐 샤워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예. 굉장히 뭐 솔선수범하는 모습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주 군수의 한 부인이 영부인이 이제 당시에 내려가니까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한가하게 점심을 먹겠냐, 내가 놀러 온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도시락을 먹겠다, 이렇게 하셨다는데, 어쨌든 본인이 굉장히 대접받고 본인으로 인해서 절차가 번거로워지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했다, 이렇게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자, 다음 거 리더십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주도 면밀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그 주도 면밀했다는 얘기는 그 유경수 여사가 예. 행사장이나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 한 번도 의자에 이렇게 기댄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예.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앉았다는 게 예. 당시 비서였던 김두영 청와대 전 비서관의 그 증언인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
오만해 보일까봐 그렇다. 오만해 보일까봐. 예, 등을 기대고 앉으면 뭔가 권력자의 냄새가 나고 뭔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자세잖아요. 예, 실제 하지만 여기 지금 화면을 보면 예, 등이 다 지금 의자에 다 붙어 있질 있질 않네요. 그래서 어느 외국 정상 부인을 만나든 아니면 국내 인사들을 만나든 아니면 버스 안내양이나 일반 다른 대학생들을 만나든 항상 허리를 고추 세운 자세를 꼿꼿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예, 내가 권력자의 부인이긴 하지만 오만함이 아니라 겸손함, 국민을 섬기는 자세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주도 면밀한 자세. 얼핏 보면 이렇게 용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따뜻하게 대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법.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에 대통령 못지않게 먼저 달려나갔던 분이 바로 유경수 여사인데요. 예. 항상 이렇게 온화한 모습만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그 대표적인 판자촌 몇 군데가 있었잖아요. 그런 그 삼양동이나 이촌동 판자촌을 방문했을 때에는 여러분 그냥 받아 먹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서 스스로 자립해야 합니다. 이런 자립 정신을 강조하면서 훈계하는 톤으로 꾸짖은 적도 있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아라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자활의식을 일시적인 극복시켜줬다. 지원에 만족하지 말고 예. 스스로 자활해서 자립할 수 있는 정신과 기술을 배워라. 예. 이런 메시지를 항상 당부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화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의 없는 봉사는 상대에게 열등감과 의타심만 길러준다. 정말 핵심을 찌른 말씀이 아닌가 싶네요. 안 도와주니만 못하다. 단지 베푸는 것만으론 봉사와 사랑이 아니다. 진심으로 성의가 있어야 한다. 저희가 지금 학생들 또 많이 봉사활동을 독려하고 있고 또 점수화해서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이야기를 꼭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삼양동 판자촌을 방문했을 때는 예. 아주 구체적인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 어떻게 얘기를 자, 하나요? 국수 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국수 기계를 지원해 드릴 테니까 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밀가루 20포대를 가지고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는 그런 자상한 면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거 소통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자, 넓은 치마폭. 유독 한복을 입으셔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 싶기도 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자, 넓은 치마폭. 설명을 예. 좀 해주시죠. 유 교사가 71년에 9월 달에 그 서울 시내 영빈관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그 부인들을 초청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때 한 그 17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유 교사가 이른바 그 내조론에 대해서 예. 좀 언급을 했는데, 그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기탄 없이 의견 교환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남편들에게 직접 알려서 국사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라는 예.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밖에서 공식적으로 듣는 얘기 말고 예. 그 내조를 하는 부인들이 직접 또 기탄 없는 그 백성의 소리, 국민의 소리를 직접 좀 전달하면 여야를 떠나서 국정이 서로가 하나의 민심으로 통하지 않을까 하는 당부를 한 그런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항숙 여사도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극찬을 한 적이 있죠. 조순 네. 차장. 그 내용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권양숙 여사는 그 후보 부인 때부터 기자들과 자주 만났었는데요. 예. 그때부터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의 부인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단연 유경수 여사다 이렇게 꼽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김대중 전 대통령도 바로 유경수 여사에 대한 회고를 많이 그 책 등에 소개를 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최대 정적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도 받았고요. 그랬죠. 또 일본의 도쿄에서 피살이 될 위기에 처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세배하러 가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야당은 별로 안 갔는데 저는 갔다. 그때 유경수 여사가 나를 보더니 친정 식구처럼 반가워하더라. 그러면서 왜 부인 이희호 여사와 같이 안 왔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유경수 여사를 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효 여사도 이 대목을 자서전 동행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참 마음이 따뜻하고 폭이 넓은 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리더십 하나 더 보겠습니다. 편지 5,000통, 뭐 이건 팬레터를 많이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얘기죠? 예, 그렇게 자상한 국민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만나고 싶어 했겠죠.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대통령 영부인을 쉽게 만날 수 없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유경수 여사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이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 보시는 것처럼 편지를 일일이 직접 읽게 됐는데 예.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비서관들이 너무 많은 편지가 오니까 자, 영부인이 보면 심기가 불편할 내용은 아예 빼거나 예. 아예 보여주지 않는 거죠. 네. 이런 걸 눈치챈 유교사는 자, 모든 걸 거르지 말고 다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답장만 해줘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내용, 또 한 가지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 예. 마지막으로는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답장을 쓸 편지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편지를 써주고 예. 그렇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지시를 해서 해결을 해줬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루에 평균 10여 통의 편지를 써서 예. 1년으로 보면은 약 5천 통의 답장을 직접 친필로 써서 국민들에게 소통을 했다는 그런 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단한 열정과 관심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서 아마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 다 한 몸에 받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유경수 여사가 생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혁명한 사람의 아내가 국민과의 대화를 막아버리면 혁명 정신이 무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절차에 구애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겠지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박성은 논설위원. 네. 지금 유경수 여사의 리더십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고 전국이 어려우니까 아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 정치인들이 어떤 점을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유교사가 퍼스트레이디로 활동하던 때와 지금은 많은 그 국가 운영의 방식이나 이런 복잡성이 또 굉장히 좀 달라졌긴 합니다. 예.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대가 달라도 사람이 인간의 마음을 통하고 눈을 맞추는 예.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또 대통령 내외의 진심을 알게 된다는 것은 시대가 흘러도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세월호 사태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유족들의 그 아픔을 덜 헤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일부 논란에 휩싸였던 것도 예. 초기에 그런 마음은 그게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유족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유족들의 손을 잡고 또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구해달라고 매달리는 그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을 좀 더 일찍 예. 보여주지 못하고 공무원들의 어떤 효율성 예. 이 부분에 많이 의존하면서 뭔가 대통령이 책무를 회피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상당히 오해를 많이 샀었습니다. 예. 바로 이런 유교사의 저러한 소통하는 리더십을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가장 본받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 여기서 예를 들자면 박영선 예.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좀 저런 유교사라는 저런 대중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단순히 어떤 정치적 이슈만이 아니고 지금 또 세월호 특별법이 모든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라고 하는 거에만 붙들려 있지 말고 예. 시중에 나가서 정말 어려움을 받고 있는 많은 송파 세자녀 자살 방지법과 같은 그런 법들이 왜 빨리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다양하게 좀 듣고서 예. 소통하는 이런 리더십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예. 조순 저는 차장. 어제 그 뉴스탑10 나온 뒤로 왜 채널A와 뉴스탑10 이렇게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특집 방송처럼 보도를 하느냐 이런 예. 질문도 받았는데요. 저는 이 제작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리는 어떤 추석 선물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부모님을 1순위로 꼽았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유경수 여사도 존경한다는 의미고 또 유교사를 대신해서 5년간 퍼스트레이티를 대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어떤 단호한 리더십 그리고 말을 아끼면서도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그런 신중함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과 가장 그 흡사한 대목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바로 이 유경수 여사와 같은 자애로움 그리고 어떤 진심을 가지고 상대방과 하는 소통 이런 건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경제도 중요하고 하지만 지금 가장 걸림돌 바로 세월호 전국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과도 만나서 어떤 진심을 가지고 소통하다 보면 그 기소권이라든지 수사권 같은 법과 원칙을 건드리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마련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두 분이 설명해 주신 내용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도 다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긴 유교사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